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저는 일단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LABD, 라브쇼 상품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냥 재미로 소액만 들어갔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매도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과 또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인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 그리고 채권은 상승하며 끝이 났는데요. 일단 장 초중반까지는 나스닥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폭망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IBM이 매우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또 10시 30분에 발표된 4분기 GDP는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는데요. GDP 성장률이 예상치인 2.0을 크게 상회하는 3.3이 나왔지만 GDP 물가지수는 오히려 예상치 2.3을 크게 하회하는 1.5가 나왔고 거기에 4분기 PCE 수치도 1.7 상승에 그치며 직전 분기 2.6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제는 죽지 않고 물가만 잡혀가는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며 증시와 채권 상승에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근데 GDP에 대해선 글쎄요, 저는 이걸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속보치잖아요. 그래서 이후 두 차례 더 수정 작업이 들어간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보면 속보치랑 최종치랑의 수치 차이가 커도 너무 커서 이게 과연 지금 통계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어제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또 많이 나왔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구글이 드디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참 꾸준히 잘 올라와줬던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같은 그런 폭발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올라와주며 기어이 본인 역할은 충분히 해주네요. 아마 이렇게 되면 구글도 다들 수익률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지역은행 섹터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이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LABD, 라브숏을 매수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역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 워낙 감당 안 될 사이즈로 크게 터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연준이 작년 은행 위기 당시 만든 BTFP 은행기관 펀딩 프로그램을 3월 11일에 종료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BTFP가 종료될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 살짝 소식이 전해지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연준에서 확실히 못 박아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TFP 덕분에 그동안 은행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봤어요. 사실상 그냥 돈 퍼주기 정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은행들이 BTFP 제도를 이용해서 연준에서 4.88%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연준에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5.4%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시 연준에게 빌려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약 0.5%씩의 이자 차익을 바로바로 그냥 계속 먹었거든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근데 이런 사실상의 돈 퍼주기 정책을 연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젠 종료될 거라고 확정 발표를 해버렸고 지역은행들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 새벽 3시에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그 전날 있었던 5년물 국채 입찰 때만 해도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7년물도 안 좋으면 어쩌나라는 걱정 심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4분기 GDP 물가 수치와 PCE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부분을 보고 이렇게 인플레가 뚜렷하게 계속 잡혀가면 장기 채권도 살만하지 하면서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계속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에 분위기가 반전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우선 옐런 재무장관이 부자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공정하다면서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옐런도 어쨌든 민주당 인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기업들에게 저렇게 혜택을 준 게 트럼프 때 시행된 정책이었거든요.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또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워낙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재무장관이 저런 말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히 짜증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연방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관여하진 않는지 등을 조사할 거라고 전한 건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기업들 편을 들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애초에 그 큰 돈을 들여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또 추후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율을 늘리는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 덕분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신생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들의 활동을 무슨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느니 이런 이상한 타이틀을 내걸고 견제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경영 간섭을 하고 싶어서 비싼 돈 들여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 왜 뭐라 그러냐고요. 이거 못하게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경영 간섭이냐 적절한 경영 간섭이냐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지들이 주주도 아니면서 뭔데 이걸 판단하겠다고 설치냐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미국도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짓을 종종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에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할 거지만 저런 부분들은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소 반기업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한창 잘 오르던 증시에 경계감을 심어준 거죠. 반대로 채권 입장에선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죠. 저렇게 기업들을 패주면 어쨌든 채권이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좋게 생각해보자면 이걸 노렸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인텔이 애프터장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며 7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났고요. 순이익은 26억 달러가 나오면서 드디어 흑자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인텔이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도 63%나 됐고요. 뭐 이래저래 참 괜찮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많이 안 좋게 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지금 10% 정도 장후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그래도 4분기 실적이 나름 저렇게 잘 나왔는데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인텔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 SOXL은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장후에 SOXL이 7%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보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나스닥 증시며 S&P 500이며 역사적 고점인데 이 높은 증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가이던스를 좋게 내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행주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좀 안 좋게 내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조정이 엄청 세게 오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말도 물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워낙 고점인데 아니 뭐 워낙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죠. 역사적 최고가니까. 아무튼 그거에 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조정 핑계로 증시가 한 차례 폭락이 세게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말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업들이 1, 2월에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내는 가이던스는 안 좋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 1월밖에 안 됐는데 한 해 동안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낙관적으로 얘기했다가 그거 못 맞추면 나중에 더 크게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TSMC 같이 매번 선주문이 꽉 차 있어서 올 한 해 동안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 긍정적인 전망을 미리 내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엄살을 부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좀 미리 징징대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 하면서 밑밥 많이 깔아두고 저점을 다진 후에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주가에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에도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